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땀구멍 각화증, 항공 각화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태선양 비강진이라는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이 태선양은 피부 조직이 두터워지는 것을 말하고요. 비강진이란 아주 좁쌀과 같은 작은 인설을 동반하는 발진을 비강진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태선양 비강진이란 조직이 두터워지고 좁쌀과 같은 발진의 염증성 피부 질환을 태선양 비강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태선양 비강진의 정의 및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발생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은 드문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염증은 염증인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아주 희귀성의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의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태선 모양의 인설을 동반하고 있는 염증성의 피부 질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의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항시 병의 시작을 세포의 손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염증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개념을 항시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태선 모양 잔비늘증이라고도 하죠. 급성을 플레바라 하기도 하고요. 또 만성을 PLC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 건조하며 겨울철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의 이론도 마찬가지죠. 심부 온도는 겨울철에 더 떨어지고 여름철에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회복된 후에는 흉터를 남기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태선양 비강진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바로 태선양 비강진의 원인을 심부 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요.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 하면서 체온의 37도, 이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 게 시상 하부에서의 역할입니다. 자, 일단 먼저 그러면은 저는 범인이 심부 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라고 저는 범인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자, 범인을 잡으려고 하면은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인체 질환에 있어서는 증상들이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정말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심부 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태선양 비강진의 증상입니다. 자, 급성 플레바를 한번 보시면 급성 혹은 악업성의 재발성의 광범위한 홍반성 구진을 가지고 있네요. 자, 수포 농포성의 발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홍반이 되고 구진이 되고 농포가 되는 거죠?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모공이 닫히고 피부 온도가 급상승하게 되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홍조, 홍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집니다.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 밀어내는 힘, 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직은 융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때 구진, 수포, 농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열, 두통, 건퇴감, 근육통도 생기네요. 이거는 전조 증상들인데요. 심부 온도가 살짝 내려가면은 우리가 오한, 미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공이 순간적으로 다칠 때 미열이 생기는 거죠. 자, 모공이 손발끝에서 다치기 때문에 열은 구멍이 많은 상체로 확 쏠리거든요. 그때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어깨가 결리는 근육통이라든지 또 열이 확 쏠리기 때문에 피로가 확 몰려오죠. 근태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공이 다칠 때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기열감,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갈 때 홍조뿐만 아니라 자기열감과 화끈그림도 생길 수가 있죠. 자, 가피는 왜 생길까요? 바로 모공이 다칠 때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때 각질과 각질 사이의 점착성이 줄어듭니다. 그때 탈락성의 증상, 각질,
인설, 가피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태선양 비강진 왜 원인을 못 찾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괴사나 출혈이 생길 수 있다. 당연하죠. 염증이 심해지면은 농이 생기고 그 이후에 네크로시스, 괴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모세혈관에 손상까지 일어난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출혈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색소 침착, 피부 온도가 상승되는 그 색소 침착이 되는 거고요. 반흔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긴다. 그는 상당히 병변 부위가 좀 깊숙한 곳에서 생길 때 반흔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성 태선양 비강진 PLC 같은 경우는 또 갈색, 적갈색의 인설, 반상의 구진을 동반한다. 자, 급성보다는 정상이 좀 경합니다. 자,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병리 조직학적인 소견인데요. 이상각화증, 또 국소적인 해면화, 유두성 출혈, 세포간 부종이 생긴다라고 돼 있죠.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응력이 강해질 때 조직에 변형이 오고 그때 곽화 또 경화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요. 해면화 현상,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그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죠.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응력이 강해지니까 조직은 부풀어 오르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유두성의 출혈, 바로 볼록해지면서 모세혈관에 손상을 받았을 때 출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주 이 전형적인 태선양 비강진의 증상들인데요. 아주 좁쌀에 다양한 좁쌀 모양의 발진들이 있죠. 자, 이러한 증상들이 자꾸 두터워질 때 태선양이 되는 거고요. 또 각질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좁쌀 모양의 발진들이 전신에 이렇게 분포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태선양 비강진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태선양 비강진의 이제 증상 하나하나에서부터 전체적인 이 발생 기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선양 비강진의 발생 기전인데요. 대체적으로 모든 질환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발생이 되고 이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자극, 저산소증,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도 다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요.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심부온도가 떨어지면 바로 모공이 다치게 되겠죠. 바로 그때 오한 발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열이 상체로 쏠리니까 피로, 근태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통증이 생긴다는 소리는 바로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모공이 다치면서 열이 확 쏠리게 되겠죠. 그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됩니다.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응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때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모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는데 바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이 다치게 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죠.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가 되고요. 각질 세포 간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는 점착성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인설, 각질, 비듬, 가피와 같은 탈락성의 증상도 동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모공이 다치고 나서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됩니다.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응력이 강해지겠죠. 조직의 변형, 융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자, 구진, 농포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피부 온도가 상승될 때 홍반,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서 조금 식게 되면 이제 색깔이 조금 갈색 톤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색소 침착이 되는 거고요. 너무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농포가 되고 또 조직의 괴사 현상, 출혈까지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 자, 태선을 동반하면서 좁쌀 모양의 인설,
성에 어떤 발진이 생겼을 때 태선양 비강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태선양 비강진의 이제 전체적인 발생 기전은 살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선양 비강진의 궁금증입니다. 태선양 인설은 왜 생기나요? 라는 겁니다. 자, 신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다치고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피부는 건조 균열증이 생길 수 있죠. 자, 그 이후에 가로 세로 갈라지다 보면은 떨어져 나가고 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때 태선화 현상이 생기죠. 바로 태선화가 되고요. 자, 각질과 각질이 다 떨어져 나갈 때 탈락성의 정상, 인설, 각질, 가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구진, 수포, 농포는 왜 발생합니까?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져서 조직이 융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생기죠? 신부 온도가 내려갈 때 모공을 닫게 되잖아요.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한다. 그 소리입니다. 자, 오한발열은 왜 생기나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신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인체는 물리화학적인 체온 조절 기전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모공이 이제 다치게 되는데 모공이 다치면서 열은 방출이 안 되죠. 순간적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그때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신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칠링 사인, 오한 증상도 동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원인을 알게 되면 질병 치료 또한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선양 비강진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선양 비강진의 치료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대증 치료를 하게 되죠. 염증이 있을 때는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 쓰고요. 또 항히스타민 제제,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게 되죠.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3대 치료 원칙을 저는 제시하고 있죠.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줘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안지제,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를 쓰게 되고요. 발한 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열을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주는 약재, 청열 해독지제, 자, 염증과 가려움증을 치료해주는 약재들을 써서 신부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만이 피부 온도가 내려가서 근본적인 염증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약물요법 이외에도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그 음식물에 따라서 신부 온도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항시 우리는 음식물에서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잘 발생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생활요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생활 습생들, 어떻게 잠을 자야 되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러한 순간순간의 선택도 굉장히 신부 온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요법이죠. 자, 운동은 다 좋은데 너무나 찬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것, 또 운동하는 도중에 찬물을 먹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태선양 비강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저는 시간 나는 대로 댓글에 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태선양 비강진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빠른 쾌유를 바라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또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